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 아드님 밑에서 피부양자 기준을 유지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혜택이 뭐예요? 아까 137만원 정도 매년 내셔야 됐는데 내가 최저보증연금 1억원 비과세로 가입을 하시면 매년 연금을 받으시면서도 이러한 부담들을 없애실 수 있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연금닥터 김용택입니다. 오늘도 역시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여러분들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 어떻게 하면 피부양자 기준에서 탈락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피부양자 기준 탈락과 유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양자 기준에 대한 얘기들 주로 해볼 건데요. 고객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보여드리면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유튜브에는 연금닥터 채널이 운영이 되고 있죠. 제가 하고 있는 연금닥터 채널이죠. 많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고요. 이 영상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또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이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화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비슷한 내용들, 여기에 올라와 있던 내용들이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연금닥터라는 이름으로 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자소득에 대한 것들, 피부양자 자격박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일시납 연금에 대한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블로그에 가셔서 이 채널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사례는 피부양자 자격박탈에 대한 건강보험에 관한 이야기들을 올렸더니 여기에 질문이 왔던 내용들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주택 공시가가 2억 8천만 원이고 이자소득이 세후 1,1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좀 넘는 거죠. 자동차 2000cc에 2015년식 가액은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의 질문이 뭐였냐면 아들 밑에 이제 피부양자로 있으셨는데 제가 피부양자 탈락일까요가 걱정이 아니라 피부양자가 탈락되는 것 같으네요. 자동차 팔아야 될까요가 질문이었어요. 피부양자 자격을 산정할 때 요소가 있는데 대부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라고 알고 계십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근데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소득과 재산은 맞아요. 소득과 재산은 맞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기준을 보진 않는 거죠.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진 않습니다. 피부양자 기준을 산정할 땐 소득과 재산만 보는 거예요. 근데 탈락을 했다. 탈락을 했으면 건보료를 내는 기준은 소득, 재산, 자동차를 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탈락인지 아닌지를 결정한 후에 탈락이 되시면 소득에 대한 보험료, 재산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매기겠다입니다. 그럼 이분 자동차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소득과 재산에 대한 걸 먼저 봐야 되겠죠? 9월달에 바뀔 2단계 개편안에 있어서는 소득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기준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두 번째 재산 기준이 있다면 1,000만 원이 초과하는지, 그럼 세후 1,000만 원이 넘잖아요. 일단 소득 기준으로는 넘었어. 요거는 탈락 1번 요건이 됐어요. 그런데 재산 요건도 같이 넘어야지 탈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3억 6천만 원, 2단계 개편안에서 3억 6천만 원인데 공시가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60%가 감해집니다. 2억 8천만 원이라는 게 공시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다 곱하기 60%를 곱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억 6천 어차피 네트로도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주택 공시가도 안 들어와. 소득은 넘었지만.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 아드님 밑에서 피부양자 기준을 유지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분의 질문이 뭐였다 그랬죠? 자동차를 팔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자동차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자동차 팔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액도 1,000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단계 개편안에서 이거 4천만 원 이상 차들만 산정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분 연금소득이 2,100만 원 연간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분은 피부양자 탈락일까요? 합격일까요? 정답은 탈락인데요. 왜 그러냐? 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한다고 하던데
어디서 들어보셨죠? 원래 연금소득은 30%,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30%만 반영했었는데 50%로 상향 조정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자격 기준을 산정할 때, 그러니까 피부양자냐 마느냐라는 자격 기준을 산정할 때는 이 연금소득 전체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피부양자 기준은 탈락하는 거야. 그럼 탈락을 했으니까, 지역가입자가 됐으니까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자동차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소득 기준에서는 연금소득은 50%만 반영을 하겠답니다. 연금소득이 2,100만 원이니까 1,050만 원만 연금보험료를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격 기준 산정할 때는 50% 반영이 아니고 건보료 부과 시 50% 반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적연금 다 똑같아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다 받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50% 반영해서 건보료를 내신다. 지금 공무원연금 받고 계신 분 중에 건보료 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소득이 어느 정도 오르셔서. 현재 3,400만 원이니까 연간 3,400 넘으시는 분들은 공무원연금 받으시더라도 그분들은 건보료를 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30%니까 거의 30%만 내고 있다는 거죠. 약 1,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만. 근데 이것도 9월 지나서 이제 11월부터 반영되는 건강보험료에는 50%로 반영해서 이렇게 내시게 되겠다. 주목하세요.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분들 더 연금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고객을 상담하다 보면 연금에 대한 중요성들을 이야기 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연금을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와 상담을 하세요. 연금 가입할 만한 니즈가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오셨어. 1억 원 일시납 1억 원 한번 가입 설계해서 뽑아주세요 라고 하죠. 뽑아드리면 그분들이 이 설계된 예상 연금액을 보고 좀 놀래하세요.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 1억 넣어가지고 20년 30년 받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받는 거니까 평균 수명을 계산해서 이렇게 연금액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1억 줘봤자 얼마나 불어날 것이며 그거에 대한 연금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매달 받는 연금액에 대해서 이 정도면 연금 하려고 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20년은 받아야지 원금이고 그 긴 기간 동안 받는데 무슨 이득이 있냐. 내가 차라리 은행 예금에다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내가 잘 굴려서 이자 받고 그 이자로 그냥 텅텅거리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잘 운용하겠다. 내가 그냥 연금 받는 액이 뭐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1억 넣어놓고 1억이라는 큰 돈을 넣어놓고 4, 50만 원 정도 받는 거야. 그럼 이 고객들한테 저희 뭐라 그래요? 맞긴 맞는데 고객님들이 간과하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고객님께서 1억 원 은행 예금이 있으신데 이자가 이제 연간 500만 원 정도 발생한다라고 하면 뭐 이 정도 이자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500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내야 돼요. 이자 소득세 15.4% 연간 77만 원 정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시라면 건강보험료를 또 추가로 내셔야 되는 거죠. 이자가 발생하는 이 소득에 대해서 얼마냐면 245점, 245점에 205.3원 현재 2022년 기준으로 곱해서 12개월 내시면 60만 원 돈이 발생하는 거예요. 1억 원 은행 예금으로 놔두신 분은 매년 세금과 건보료로 인해서 137만 원 정도를 부담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한 20년 정도 잘 보유하시면서 이자만 받으시면서 살았다고 쳐요. 원금 그냥 놔두고 20년 보유하고 있으면 약 2,700만 원 돈의 세금과 건보료를 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득이 발생하는 건보료 내야 되는 거고 이자 소득세 계속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객님들이 원래 하시려던 최저보증연금 비과세 한도로 가입을 하시면 연금을 수령 시 매년 500만 원 정도 똑같은 가정을 해서 500만 원을 수령하시게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는 이자 소득세가 없습니다. 내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비과세 한도로 가입하셨으니까 이자 소득세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고 비과세 연금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연금소득에 들어가지 않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연금소득은 원래 이제 공적연금들만 얘기하는 거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뭐 별정우체국연금 이런 것들만 해당이 되는 거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금들은 이자소득으로 세법상 항목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럼 이자소득에도 속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비과세로 가입했으니까. 그러면 건강보험 소득에 산정할 때는 비과세 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은 제외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받으시는 기초연금 제외되고 비과세연금 제외되는데 민영보험에서 가입한 이런 비과세연금도 제외가 되고 기초연금도 당연히 제외고 장애인연금 이런 것들도 비과세연금이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는 거죠.
혜택이 뭐예요? 아까 137만 원 정도 매년 내셔야 됐는데 내가 최저보증연금 1억 원 비과세로 가입을 하시면 매년 연금을 받으시면서도 이러한 부담들을 없애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비과세연금의 혜택은 첫 번째는 연금 받을 때 비과세, 그리고 종신토록 수령이 가능하고 5% 연달리를 보증해서 연금액을 채워줘서 쌓인 금액으로 연금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 혜택 외에도 또 추가적인 혜택을 생각하시면 내가 내야 할 이자소득세를 더 이상 내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건보료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연금만 받는 게 아니야. 내야 될 이자소득세를 안 내는 것과 내야 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만 해도 추가적인 혜택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점점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고 있어요. 2017년 4월 1일부터 너무 돈 많은 사람들만 비과세를 잘 활용하라니까, 서민들을 위한 장치였는데, 그래서 개인별로 월 적립식은 150만 원 한도고 거치식은 1억 원 한도 비과세가 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훨씬 더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 비과세 한도만큼 가입했을 때 구독자분들, 전국에 계신 은퇴자분들이 비과세로 연금을 받아야지 다른 세제 혜택들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노후가 되면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합니다. 질병, 그리고 외롭고,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는데 돈도 없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놀아줄 사람도 없고, 누구 나 위로해줄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병이 났는데 병원에 가기도 힘들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은퇴 생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계산기에다가 두들겨가지고 뭐 1억 넣었는데 얼마 나오는지 뭐 이 정도 계산만 가지고 연금에 대한 계산을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계산기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질병, 고독, 무의, 빈곤까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연금을 좀 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20년을 받아야지 원금을 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100세 시대에 한 40년 정도, 은퇴 이후 한 60세부터 40년 정도를 산다라고 하면 비과세 외에도 약 5,400만 원 정도의 절세 금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 옵션이다. 우리 비과세 한도 150만 원, 일시납으로는 1억 원까지는 꽉꽉 개인별로 채워서 은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건강보험료 폭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피부양자가 돼야지 건강보험료 안 내실 수 있잖아요. 근데 피부양자가 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사실 건강보험의 취지 자체가 1인당 1보험료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부양자 요건을 점점 좀 낮춰가지고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60세 이후에 100세까지 살아갈 인생 동안에 건강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것들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내 나이 60인데 이제 무슨 연금을 준비해? 내 나이 70인데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 있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은행에 있는 예금들, 아니면 주식에 들어가 있는 예수금들, 별다른 배당금도 못 받고 계속 지수는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나는데 한탄만 하고 있을 분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나이가 들었으니까 사실 매월 납입하는 형식은 좀 쉽지 않으니까 일시납 형태로, 연금 형태로 넣어두신다면 이게 비과세 형태로 연금으로 나오면서 건강보험료의 재원도 될 수 있고, 나이 60에도 건강보험료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종신토록 나오는 연금의 방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준비 가능하신 시기에, 판단하실 수 있는 시기에, 나이가 들어서 점점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판단력이 쇠퇴해질 수 있는데 연금으로 꼬박꼬박 나온다고 하면 건보료도 내실 수 있는 거고, 또 이 건보료만 내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나오면 내가 그냥 짜장면을 사 먹어도 되고 아내와 식사를 해도 되는 거고 애들한테 용돈을 줘도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인컴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만드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종신연금형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은퇴, 여러분들의 연금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 고객님들 중에서, 저하고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서 연금을 가입하신 분과 가입하지 않은 분들로 저는 좀 많이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연금 가입하신 분들이야 좀 은퇴 생활이 좀 풍요롭겠구나라는 기대로 그분에 대한 인상을 좀 떠올리고요.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분 연금 가입하셨어야 되는데, 연금을 좀 더 늘리셨어야 되는데,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물론 제가 느끼는 마음이지만
저를 만나시는 고객님들, 저와 상담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연금을 좀 풍족하게 가입하셔서 은퇴 이후의 생활들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퇴가 숙제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연금을 많이 받아서 축제처럼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은퇴 생활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죠. 골칫거리가 아니라 연금 많은 것으로 매월 받으시면서 잔치를 벌리실 수 있잖아요. 은퇴가 골치가 아닌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연금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또 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 60대 연금에 관한 고민을 책임지는 번호 1600-0456입니다.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 오늘 금요일인데요. 어제 비가 많이 왔고 장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